안녕하세요. 선배들의 내공 따라잡기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품의 비밀 연구소입니다. 우리가 명품의 품질 개선을 하기 전과 후에 효율적인 연구 수행과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샘플링과 적절한 샘플 크기 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 정확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한 과학적인 접근법입니다. 샘플링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원 효율성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대상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너무 작은 샘플은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샘플 크기 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샘플링과 적절한 샘플 크기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표본 추출이 필요한 걸까요? 전체 인구를 조사할 수 없는 걸까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답은 비용, 시간 및 노력의 제한으로 인해 모든 대상을 조사하는 것이 종종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혈액 검사를 생각해 보세요. 의사는 진단을 위해 모든 혈액을 채취하지 않습니다. 소량의 샘플만 필요합니다. 또는 선거 여론조사를 고려해 보세요. 그들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핵심은 적절한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기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집단은 조사하려는 전체 그룹입니다. 샘플은 해당 모집단에서 추출한 더 작은 그룹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값을 사용합니다.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기 위한 표본 평균 또는 표본 비율. 그러나 우리는 샘플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값에는 항상 불확실성 수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표본 오차는 표본에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할 때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신뢰 구간은 실제 모집단 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입니다. 몇 가지 기본 개념을 이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에 대한 샘플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범주형 데이터에 대한 표본 크기 결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율이나 이항 데이터와 같은 범주형 데이터, 예를 들어 후보자의 지지도를 추정하고 싶을 때 필요한 표본 크기, n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지는 원하는 신뢰 수준에 대한 지위 점수이고 이는 허용 오차 한계입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지위 점수는 1.96입니다. 우리가 비율, p를 0.5로 가정하고 허용 오차, 1을 플러스 마이너스 3%로 가정하면 계산 결과 약 1067명의 표본 크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많은 정치 여론조사가 약 1000명의 표본 크기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신뢰 수준이 90%의 경우를 살펴보면 752명이 필요하고 신뢰 수준이 99%의 경우를 살펴보면 1843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뢰 수준이 높아질수록 표본 크기가 커짐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샘플링 비용과 시간이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연속형 데이터에 대한 표본 크기 결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의 평균 무게를 추정하는 것과 같은 연속형 데이터 표본 크기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지위 점수는 1.96입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5g이고 허용 오차, 1을 플러스 마이너스 1g으로 가정하면 계산 결과 약 96개의 표본 크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균 무게 추정을 위해 약 100개의 샘플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 수준이 90%인 경우를 살펴보면 68개가 필요하고 신뢰 수준이 99%인 경우를 살펴보면 166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속형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뢰 수준이 높아질수록 표본 크기가 커짐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샘플링 비용과 시간이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제조 현장의 불량률 사례로서 불량이 발생된 생산 부품의 불량률이 3%라고 추정할 때 이 불량률을 신뢰 수준 95%,
허용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에서 추정하려면 몇 개의 샘플을 뽑아야 할까요? 불량품이냐 아니냐와 같이 두 가지 범주로 나뉘는 범주형 데이터에 대한 표본 개수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적용합니다. 계산하면 1117.9개로 최소 1118개의 샘플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 표본 t-테스트를 통하여 부품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개선 전후의 치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확보하였을 때 95% 신뢰 수준, 검정력 80%로 두 집단 간 평균 비교를 위한 표본 크기 계산은 다음과 같은 수식을 적용합니다. 계산하면 개선 전후 각각 392개 샘플 확보가 필요합니다. 의학 사례로서 신약 효과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의 경우 필요한 샘플 크기를 구해보겠습니다. 가정 데이터는 기존 치료제 효과율, P1은 60%, 신약 기대 효과율, P2가 75%, 그리고 적용할 유의 수준 알파는 0.05, 검정력은 0.8입니다. 이 경우의 평균 비율, P는 0.60과 0.75의 평균인 0.675를 적용합니다. 두 집단의 비율을 비교하고자 하므로 다음과 같은 수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151.46으로 비교하는 두 치료제의 경우 각각 약 152명씩 총 304명이 필요합니다. 사회과학 사례로서 여론조사를 하려는 경우 필요한 샘플 크기를 구해보겠습니다. 가정 데이터는 예상 찬성률 50%, 허용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5%, 신뢰 수준 95%인 경우 필요한 표본수는 다음 수식을 적용합니다. 계산 결과 384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신뢰 수준이 증가하면 필요한 표본 크기도 증가합니다. 이는 더 높은 비용과 더 많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통계적 정확도와 시간 및 예산과 같은 실질적인 제약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문적인 환경에서는 95% 신뢰 수준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준입니다. 오늘은 품질 개선을 하기 전과 후에 효율적인 연구 수행과 신뢰할 수 있는 결론 도출을 위해 사용되는 적절한 샘플 크기 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명품을 기획하고 계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직장 선배들의 내공을 따라잡을 수 있는 더욱 좋은 명품의 비밀 에피소드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